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 기자의 뉴스픽으로 시작합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취재 기자의 뉴스픽 함께하게 됐는데 이번 주 키워드 어떤 겁니까?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임자입니다. 자, 임자, 상대방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 쓰던 용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몇 년 전 개봉한 영화에서도 대통령이 이인자에게 표현한 말로 한때 인터넷에서 유행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 서구청의 임자들은 너무 자기 뜻대로 한 걸까요? 서구청 전 비서실장들이 잇따라 비리 혐의에 연루돼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또 이를 다룬 TJB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대전 관가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 불거졌던 사건인데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 단독 보도 전까지의 지난해부터 불거진 서구청 비서실장 비리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지난해 대전 서구청 비서실장이 각종 사업 계약에 혜택을 주는 대가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7월부터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고 비서실장과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2명 상대로 11월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고 또 청구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보안 수사를 또 진행을 했고요. 수사 과정에서 서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전교육청 또 논산시 공무원까지도 연루돼 있다는 걸 확인했고 또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체도 한 곳에서 이 9개로 크게 늘어나면서 사안도 커졌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19명을 검찰에 송치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상황 설명입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여러 명 이렇게 연루가 된 그런 사건인데 저희 TJB 단독 보도 내용이 이 사건에 연루된 비서실장이 한 명이 아니었다.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 TJB 단독 보도 그리고 취재 결과 비리 혐의를 받는 비서실장의 후임 비서실장마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함께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서구청은 후임 비서실장의 경우 현임 서철모 청장의 취임 전 그러니까 민선 7기 시절 저지른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해당 비서실장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발령받은 곳이 문제입니다. 이 직전에 오랫동안 있던 부서이고 또 업체에게서 뇌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기에 근무한 부서로 되돌아간 건데요. 이 비서실장 사임 이후에도 이 사람은 서구청의 상당한 공사 계약 발주를 주관하는 역할을 그대로 지금 맡고 있습니다. 관련한 징계 절차 전혀 받고 있지 않고요. 또 적어도 논란이 불거졌으면 사업 계약과 연관되지 않은 부서로 발령이 나거나 혹은 또 직위해제 등으로 업무에서 배제돼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조금 납득이 가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비판과 의심의 화살이 서철모 서구청장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과연 몰랐겠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이 단체장을 잘 보필하면서 이른바 이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은 측근 중에 최측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도 아니고 2명씩이나 연달아 비리 혐의에 연루돼서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과연 몰랐을까? 또 전혀 연관된 게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같은 의심의 불을 더 지핀 게 또 이번에 송치된 업체 관계자 9명 중에 6명이 서철모 구청장의 후보 시절 그 선거 캠프 후원자거나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내부 관계자였습니다. 이 서철모 청장 집권 후에는 이들 업체의 또 수주 계약량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한 업체는 2022년부터 73건, 33억 원 규모로 사업을 따내기도 했고 또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서 청장 취임 이후 계약 비중이 85%에 달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70% 훌쩍 넘기도 했고요. 심지어 비리가 관련한 수사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이들 업체와 서구청 계약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연관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던 겁니다. 보통 비서실장 하면 내 눈빛만 봐도 내
의중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최측근을 앉히는 게 이제 상식적인 일인데 그렇다 보니 서청장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서청장은 지금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예, 서철모 청장은 최측근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절대 이번 사건과 연관돼 있지 않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어 후임 비서실장의 경우 전임 청장 시절에 벌인 일로 또 혐의가 적용돼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수사 중에 그 문제 업체들이 서구청과 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서도 경찰 측이 사전에 통보하지 몰라서 자신 몰랐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과 또 계약 투명성을 개선할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최측근이 벌인 일이다. 근데 이런 서청장의 해명이 또 다른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요? 예, 먼저 지난해 서구청이 이미 계약의 불투명성과 또 비리 혐의에 대해 인지를 했는데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이 먼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공무원의 경우 논란이 불거졌는데도 현직으로 또 근무를 여전히 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또 경찰이 알려주지 않아서 업체와 서구청이 계속 계약을 맺는 데 대해서도 이렇게 알지 못한다,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미 지난해 그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업체들이 또 혐의에 연루된 사실을 서청장은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또 이후에 또 문제 업체 계약 관계만 좀 잘 확인했어도 이 같은 논란은 좀 피해갈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딱 1년 정도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미묘한 시기에 또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정치권 갈등으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미 정치권 갈등으로 상당히 많이 번진 모습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전시당 간에 좀 정치적 갈등 많이 좀 번지고 있었고 또 민주당 서구의회 의원 등 11명이 먼저 서철모 청장을 검찰 수사에 포함해달라는 진정서를 또 대전지검에 제출을 했습니다. 또 서 청장의 그 사퇴를 압박하는 현수막을 대전 곳곳에 내걸기도 했고요. 이에 서철모 청장은 이 같은 행동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서 반발하는 논평을 발표하고 전임 서구청장이었던 장종태 민주당 국회의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종태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밝혀진 게 없는데 이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또 서구청 비서실장 게이트로 촉발된 정치권 갈등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양상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에서 실제로 서청장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또 송치된 19명 중에 실제 기소까지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일 것 같은데 이런 투명성 제고나 좀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타 지역 타기관 사례를 보면 이 사업 계약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 소를 잃고 난 뒤에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었습니다. 2019년 통계청에서 한 공무원이 인쇄업자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았다가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통계청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약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또 경기도도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하던 시절에 수방본부에서 뇌물수수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소액 수의계약 심의 대상을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좀 더 벽을 더 높게 세우기도 했고요.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한도도 연 3회로 제한을 했습니다. 대전서구청도 이런 타 지자체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복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지역사회와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 속에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나서는 등 정부 부처를 놓고 지역 간 갈등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충청권에 약속했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최민호 세종시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우택 배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뉴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 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무회의를 개최하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다음 날 발표된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담당할 해양수산 비서관이 신설되고 해양수산부도 이전 추진단 출범 준비에 착수하는 등 부산 이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부 이전 소식에 세종시는 비상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당선 이틀 만에 내려진 지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전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에도 해수부 부산 이전이 논의는 됐지만 행정 효율성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종에 만들어진 합리적 결정이었는데 부산 이전은 이와 배치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은 행정수도라는 이름하에 건설된 지 20년이 걸리는데 해수부 올리는 데는 이틀 걸렸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국가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로 볼 때 좋아 있는 결정이냐? 세종시민사회단체에선 부단히 정부 조직이 세종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선례가 생긴다는 점에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바닷가에 해수부를 갖다 놓는다는 식의 논리로다가 이제 계속 나가면은 이거는 뭐 다른 부서들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한편 해수부 부산 이전과 맞물려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이었던 세종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에 대한 요구 목소리도 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놓고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이전을 지시하면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더욱 구체화된 상태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냈던 곳이 세종시였던 만큼 시민들의 실망감이 클 것 같은데 먼저 최민호 시장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해수부 이전 대통령 조속 이전 지시는 지시 내린 지 휴일을 빼면 그 다음 날 제가 정중하게 그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국정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또 행정 수도라는 세종시의 기능으로 볼 때 기왕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적합한 것이냐, 효율적인 것이냐. 네. 그리고 행정 수도는 현재도 국회와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매우 저해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 부처들을 전부 다 세종에 모으자. 아직 미이전된 법무부라든가 여가부든가 라는 것도 세종시에 모으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중론에 저는 배치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해수부의 다른 지역 이전은 다시 한번 조약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했고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후보 공약 시절에도 그 공약이 나오자마자 제가 기자들한테 밝힌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세종 시민들 참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충청권에서도 압도적으로 지금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한 23% 정도를 이제 그 김문수 후보보다 더 많이 표를 줬는데요. 결국 돌아온 것은 이제 해수부 이전이라고 하는 정말로 큰 실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표를 그렇게 20% 이상 많이 준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또 시의원 이분들이 잘해서 줬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최민호 시장께서 못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건 저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사실 그 세종 시민들이 표를 많이 준 것은 행정 수도의 완성 그리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네. 이것 때문에 사실 표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당선된 지 이틀 만에 결국에는 이제 세종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행정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이렇게 하면은 행정 수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말로 이제 장기적으로 국가의 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문제를 가지고서 자꾸만 이게 행정수도에 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참 앞으로 참 어렵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그 세종시의 이제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이 사안이 단순히 부처의 이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대선이 지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부처 하나씩 이렇게 뭐 이전을 하게 된다면 결국 이제 세종시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은 뭐 전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데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고 그러니 그거는 전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왔습니다. 만약에 전북도에서 농업은 우리가 전북 중심 도이니 농림수산부는 우리한테 이전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라는 주장을 펴고 광주는 우리는 문화예술 도시니 문화관광체육부는 광주에다 옮기는 게 옳다라고 주장할 때 해수부는 부산에 옮겨야 되지만 기후에너지는 전라남도로 가서는 안 되고 또 농업도라 하지만 농림수산부는 가서는 안 되는 논리를 어떻게 펼칠 수 있으며 그렇게 됐을 때 각 지역에 주는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논리에 있어서의 일관성이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중앙부처가 한 군데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미 대사관과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고 또 각 부처가 있는 것은 거기에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사당이 있고 펜타곤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바로 그들 간의 협의 또 협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워싱턴 DC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수도인 세종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논의가 됐고 국가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지역을 위해서 안배 차원에서 이 부처는 여기에 저 부처는 저기에 이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 분명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행정학 전문가로서 교수님 입장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수도권 일극 체제 아닙니까? 지금 국토의 12%밖에 되지 않는데 인구는 한 52%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수도 이전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산되다가 결과적으로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것을 공약화하고 그것이 이제 실행을 해서 2012년도에 세종시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것은 어떤 그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탄생을 한 것이지 정말로 이걸 뭐 정치적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표 한 번 더 얻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문제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요. 해수부가 세종시에 있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국정과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해수부가 세종에 있는 거예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협업입니다. 혼자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수부가 다 추려서 부산으로 간다 한들 거기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예산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타 부서하고 부처하고 다 협의를 해야지만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오로지 그 정치적 공약만 가지고서 이행한다는 것은 국가의 행정체제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고 또 이 행정수도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해양 관련 기능들이 산업부, 또 국토부, 또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이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합, 또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 관련 기능을 말하자면 집중시킨다 또는 그걸 효율화시킨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해양 관련 기능이 아니고 그 부처의 또는 그 기관의 성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해양수산부는 정책부서입니다.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민원인 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정책부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논의할 때
지금과 같은 융복합 시대에 어느 한 부처가 자기 한 부처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우리 볼륨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종시라는 정부 부처 기관이 모여 있는 곳에서 원활하게 합의하자고 하는 것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있자고 하는 것이고요. 해양수산부 기능 중에 민원에 있거나 일성에서 처리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일선 지역에 그건 이전하는 것이 옳겠죠.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청 시절에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산림청, 도달청 하는 청단위 기관들이 대전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중소기업청이 대전에 있었지만 21년도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부단위 정책부서로 다시 승격이 됐을 적에는 그거는 세종시로 옮겼습니다. 대전하고 세종하고 무슨 거리 차이가 얼마나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었겠습니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부가 정부 부처의 하나로서 바로 정부 기관들과 함께 바로 융복합 협조 체제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때 국무회의에서 대전에 있는 중소기업청을 세종으로 옮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 관련 기능이라고 해서 그게 정책부서냐, 항만기능이냐, 수산기능이냐, 집행기관이냐, 일성기관이냐라는 구분에 따라서 이것을 살펴보아야지 해양수산 관련 기관은 전부 다 부산이다. 인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가 옮긴다니까 당장 인천에서 이렇다면 인천에 있는 해양항만 또 수산기능은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도 그 기능의 종류에 따라서 위상에 따라서 그건 선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위상과 또 종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 네, 저는 이제 논리에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재의 어떤 시대에는 협업의 시대이고 사실 이제 연결, 속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저는 부산 이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논리 비약적인 행태를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작동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공약을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공약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러면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두 가지 공약을 놓고 무엇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냐. 이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할 때도 큰 것부터 해야지 너무 작은 걸 하다 보면 나중에 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대통령실이 내려와야 돼요. 국회가 내려와야 되고 각 부처가 좀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라인업이 좀 다 만들어진 다음에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행정수도 시작도 하기 전에 있는 부처마저 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율 배반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럼 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해수부 이전이 이번이 처음 추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당시에 이제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수부 부산 이전을 검토하셨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또 이 해수부 이전을 또 검토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산이 됐던 바가 있는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행정수도 완성과 배치되는 해수부 부산 이전 이렇게 이재명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분들이 무슨 뭐 리더십이 없어서 그걸 못했겠습니까? 사실 그분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탄핵 정부에서 갑자기 치러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잘 준비된 공약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급하게 지금 마련된 공약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이틀 만에 이제 지시를 하신 것은 이건 정책적인 어떤 깊이 있는 검토나 심도 있는 토론이 없이 그냥 본인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선 이거부터라도 뭔가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급한 마음에 지시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원팀이 되다 보니까 자신감의 발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정권 초기에 항상 그 원팀이 구성이 되면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꼼꼼히 따지지 않고 국민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첫 스텝부터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또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PK 표심을 노린 포석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표가 이거 해수부 하나 간다고 그래서 표가 가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에 줬으니까 그럼 대구에도 뭐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대구에서도 그거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대구는 이제 원래 표밭이니까. 표밭이니까. 저는 이제 포기한 지역이니까. 그러면 충청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바람 불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생각 때문에 부산에 해수부를 이전한다. 그것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 그러면 그런 충청인들이 정말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충청인은 무시한다는 것이냐. 충청인은 표 안 가지고 있다는 것이냐. 라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라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요. 그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시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대와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지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 뭐 이 지역에 이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 저 지역에는 저 공약으로 표를 얻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정치인이라 해서 존경하고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우리가 선출할 가치가 있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 지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부처를 하나 내려보내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방에서 갈구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분권이에요. 재정과 관련되는 분권, 또 규제를 완화시키는 분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방에서 바라는 거거든요. 이 부처 하나 간다고 해서 무슨 그렇게 큰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 분권 시스템을 손을 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런 조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방이 살기 위해서 큰 그림 속에서 조그만 거 하나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방에서는 이해를 할 거예요. 또 우리 충청 지역에서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앞뒤가 바뀐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국가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조그만 공약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그럼 본부는 세종에 두고 부산에 해양 수도 개발청을 설치하자 뭐 이런 이원화 주장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목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적합하냐라고 판단했을 적에는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까 공약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후보들이 공약을 합니다. 공약은 뭐 지켜져야 옳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공약하신 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한 겁니다. 그건 정당의 공약이에요. 그러나 정당 공약이나 대통령 후보로서의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 부처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협의의 과정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인수위원회에서 지난 정부와 새 정부의 공약을 비교해서 새 정부의 공약을 검토하고 발표하는 것이 국정과제입니다. 이번엔 조기 대선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거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국정과제 기획위원회가 지난 날부터 지금 출범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라고 해서 국정과제가 직접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이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부처 또 전문가 학계 여러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국가 발전과 경쟁력, 지방분권의 큰 틀에 맞느냐라는 것을 검토해서 국정과제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이건 국정과제로서 지시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볼 적에 절차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제가 발표한 대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선거에서 공약을 다 이행하려면요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들어갑니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인수위원회가 있는 거고요, 또 조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약들을 리스트업 해놓고 거기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예산의 합리성을 따져서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해수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일단은 지시부터 했다라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제발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행정 시스템을 무너지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합리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따져가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해수부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지역 정치권, 구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종시의회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을 보류했고, 또 지역구가 이제 세종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최근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세력을 중심으로 해수부 이전 논의가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서 최 시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진심인가라는 걸 늘 국민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도 처음 듣습니다마는 강준현 의원이 세종시 말고 누가 관심이 있느냐. 그게 정말로 강준현 의원의 본심이냐. 예.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소극적인 거 솔직히 얘기해서 정치적으로 좀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는 지방 그 자치단체, 그 지역 유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대통령이 노력하고 국회의원이 노력하는데 협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를 뭐하러 합니까?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하고 배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웁니다. 대통령하고도 겨뤄야 되고 어떤 때는 국회에 가서 항의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국가가 했기 때문에 우린 따라야 된다. 그럼 지방자치를 왜 할까요? 그 지방자치 의원으로서 또는 지방자치 또는 세종시에서 천술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들의 민심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정치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장님은 지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시하고 있다라고?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이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행정수도 완성이 나왔고 또 제가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전임 시장이 민주당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다 함께 목소리를 높였고 거기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기조가 바뀌었다든가 주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익은 지역민의 이익은 누가 대변하고 우리의 외로움과 아픔 누가 달래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당을 보고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을 보고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뭐 그 지방의원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정당 시스템이라든지 또 지방 정치의 시스템을 놓고 봤을 때 뭐 그런 행동들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인 강준현 의원의 이번에 행태는 저는 정말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선택이 되고 존재하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행정수도를 제발 좀 우리 지역에 빨리 좀 완성시켜달라라고 하는
네. 그런 국가적 또 지역적인 염원이 담겨서 그분이 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또 명분 중에 하나는 이제 국가의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 염원과 지역민들의 염원이 합쳐진 이제 그런 자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거기에 지금 전면적으로 좀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통령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누가 뽑아줬습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은 비례대표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이제 지역민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지역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저는 몇 년 후에 또 심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염두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강주현 의원이 해수부 이전보다 더 중요한 행정수도 완성 문제에 집중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행정수도 완성입니까? 지금 대통령실 국회의사당이 지금 서울에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 나아가서 아직 이전되지 않은 법무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또 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와서 효율적인 기관, 공공기관들은 이전해서 명실공히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라는 게 진정한 의미 아니겠어요? 예. 이것보다 더 행정수도 완성의 그 방법이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그럼 해수부 빼가고 예를 들어서 기후에너지부 빼가고 그런 것들은 행정수도 완성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정말 강준현 의원의 진심이냐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솔직하게 진정성 있는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뭐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이게 해수부 이전이 또 가셔야 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전략적인 대안 마련도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떤 대안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대통령께서 이미 마음을 굳혔고요. 아마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저 세종시를 비롯해서 정말 지역민들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지금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또 가끔 지금 이제 각 부처의 보고를 받기 위해서 세정에 내려오니까 또 그분들에게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좀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제 되돌리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또 우리는 또 플랜 B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부처가 내려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그런 기관들을 세종시로 좀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도 우리 저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 또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은 뭐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뭐 그렇다 해서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이건 결심이 끝난 거 아니겠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뭐 그거 자체가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 주권은 그럼 실종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결심했으면 국민들의 뜻, 시민들의 뜻, 유권자의 뜻은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민 주권 정부라면 명실공히 국민들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우선이지 대통령의 지시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세종시에서 부산으로 이전되는 것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해수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정책 기능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세종시의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아가서 해양수산업에 대한 해양수산에 대한 또 발전 방향이 될 수 있으시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부 기능은 해수부 하나 없다고 해서 해수부 빼고 협의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농림수산부 일이라든 문화관광체육부 일이라든 해수부와 같이 협의해서 할 일이 수없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해수부만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런 넓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것이고요. 저는 여전히 정책부서는 세종시에, 그리고 일선부서, 집행기관은 일선기관에, 그것이 옳은 방법이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도 그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둔 일선기관, 집행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행복도시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행복도시 건설청이 지금 활발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능하게 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북극해 개발이라든가 해양수산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어서 또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또 천문연구원을 경남 사천으로 옮기는 법안이 발의돼서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이제 일부 충청권 의원들까지 공동 발의자로 나섰다가 철회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 이 충청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송일정 의원이 물론 이제 사인을 했다가 지금 철회를 하셨지만 이거는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충청권에 많은 민주당 의원들 계시고요. 또 선수도 높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네. 또 국민의힘 소속 분들도 사실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또 포션은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크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지방을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분들의 노력이 좀 필요한데, 지금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데에 지금 이제 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사인을 했는지 저는 이제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고요. 특히 우리 충청권 정치인들에게 저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발 정말 그 정당의 우두머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민들을 위해서 좀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각계 전투로 그냥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좀 모여서 전략도 좀 세우고 또 비전도 좀 마련하고, 그래서 정말 철학도 같이 공유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역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해수부와 또 대전에 있는 항우연, 천문연 이전 움직임과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이 된 가운데, 지난 19일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들이 조찬 회동을 갖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제 최민호 세종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주선하셨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충청권의 뜻 어떻게 좀 전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국정기획위원회 저는 1번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후보 시절에 공약하신 대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항공연이나 이 부분은 아직 정부의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이 아닌 상태에서 너무 깊숙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직 시기가 이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여기에 서명을 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 한 날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과학연구단지, 과학수도를 지향하는 대전,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도 융복합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항공연이나 천문연이 옮기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그 서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조찬 모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4개 시도지사가 우리는 충청권의 발전과 이익을 위해서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의 일에만 우리가 말하자면 내버려둘 게 아니고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 같이 힘을 합하고 협조하고 공조하자, 거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예. 최 교수님. 네.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충청권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슨 이슈가 생길 때 지역의 정치 지도자들이 같이 이제 합심해서 뭔가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적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때 딱 정광석화처럼 모여가지고서 좀 대안도 내놓고 또 국민들의 힘을 빌리고자 할 때는 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그 4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저는 조금 타이밍이 좀 늦었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도지사 회동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또 뭐 전달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우리 충청도 지역 주민들께서 우리 충청권의 정치인들이 좀 미약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같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날 그 세종시에서 모인 이유는 바로 그 전날부터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종시에서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모여서 바로 4개 시도지사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국정기획위원회에 곧바로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날 시도지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발목을 걸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충청권의 이익과 그리고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통령 후보도 다 약속했다면 그것이 본질적으로 그것이 관철이 돼야 되고 반영이 돼야 된다. 그거 이외에도 충북도에서는 그 청주공항에 공항 연결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대전 충남에서는 대전 통합 문제를 따른 특별법 통과 문제가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대전 충남의 문제예요. 이건 충북의 문제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 다 충청권의 공동 발전을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보조를 같이 맞추고 그리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뭉쳐서 나가자라는 다짐과 결의를 했습니다. 예, 시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16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국정과제에 이제 포함돼야만 지역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이번 국정우선과제에 포함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10대 국정과제 중에 6번째 과제가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 우선순위를 바꾸거나 어쩌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큰 우리가 아젠다고요. 그 안에서 해수부가 이전된다는 건 작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를 우리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작은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가장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검토될 것이라고 먼 데 확신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문제냐, 대통령실은 언제 오고 또 다른 정부기관, 공공기관은 어디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지역적이고 세부적인 문제는 다시 논의될 것이고 해수부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다. 단위로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한 우리 안보를 유지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 국가의 균형 발전.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기조가 흔들리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 중에서 특히 이제 지방 분권과 관련되는 공약 크게 2가지를 보자면은 하나는 행정수도 완성하는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5국 3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내세우셨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해수부 문제를 통해서 사실 이제 지역 간의 갈등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아니면 완성되지도 않는 행정수도에 뭔가 부처를 가지고 가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울 수도권 1국 체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서울에 100개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들
그 2차적으로 좀 지방에 내려보내기로 했는데 그거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좀 실현될 수 있도록 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탄생한 세종시.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추진과 전국 지자체들 간의 부처 유치 경쟁은 그 뿌리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전 논의가 단순히 이전이냐 잔류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균형발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치열하고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합의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